여러분, 이응이요, 이응이응. 네, 오늘은 저의 오늘의 일기로 제 ASMR 채널을 시작해볼게요. 제가 ASMR 채널을 만들게 된 계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기존 채널에 ASMR을 올리게 되면 저는 뷰티가 우선이기 때문에 자꾸 ASMR은 기획을 했더라도 뒤로 밀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의무감을 갖고 올리기 위해서 채널을 만들었고요. 열심히 키워서 기존 채널을 이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기존의 채널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의 채널을 더 만든다는 거는 제작하는 저한테도 조금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기존 채널 하나를 운영하는데도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하고 하니까. 근데 두 개를 운영하려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쏟는 노력을 이쪽으로 살짝 분산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걸 더 열심히 해야 하나? 아니면 여러분이 좀 원하는 ASMR 컨텐츠를 좀 열심히 해야 하나? 그 둘 사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요즘에 수익이 좋지가 않아요. 유튜브 기본적인 그 광고 수익도 별로 나오지 않고, 그거는 예전부터 쭉 나오지 않았고, 제가 뷰티 컨텐츠를 하면서 뷰티 협찬도 있을 거고 좀 광고 영상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영상이 없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영상이 많이 없었어요. 거의 그런 광고 영상이 없다시피 하게 제가 활동을 하는 거여가지고 저는 무급으로 영상을 지금까지 계속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말해봐도 뭐 그렇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되게 답답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차라리 ASMR 채널을 더 열심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뭐 ASMR 채널이 돈이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네, 왜냐면 일단 신규 채널을 만들게 되면요, 수익 창출, 유튜브 기본적인 수익을, 광고 수익을 받기 위해서는 구독자가 1000명이 돼야 되고요. 또 뭐랄까, 또 총 시청 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당장은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또 신청을 하더라도, 그리고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막 동영상당 조회수가 100만 막 이렇지 않는 이상 수익을 많이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기존에 있던 채널도 기껏해야 한 20만 원 정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가 그냥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돈이 안 벌렸던 건 아니에요. 그 전에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회사에 들어가고부터 일이 전무하더라고요. 몇 개월 동안 저한테 일을 하나도 안 준 거죠. 그래서 저는 따로 일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회사에서도 일을 못 받고 그냥 행사만 다니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거지입니다. 통장 잔고에 25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혼자 살았다면 지금 굶어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이유로 제가 ASMR 채널을 만들게 된 거고요. 이제 오늘의 일기를 오늘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한 10시, 11시. 제가 평소에는 새벽에 잠을 자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잠을 자는 사람이라서 12시 넘어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오늘은 10시 한 40분? 그쯤에 일어났어요. 제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고양이 밥 주기. 네. 밖에 나가니까 고양이들이 저한테 달려오더라고요. 밥 달라고. 냐옹냐옹 하면서. 냐옹냐옹.
그래서 고양이 밥을 먼저 주고요. 원래는 되게 온순한 고양이였는데 제가 앞발을 이렇게 쓰다듬었더니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제 손을 막 이렇게 잡고 발톱을 확 세우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물더라고요. 근데 고양이한테 물려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고양이의 무는 힘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막 대여섯 번씩 물리는데도 손에 물린 자국이 없어요. 그냥 살짝 아플 뿐이지 막 자국이 남거나 상처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 대신 발톱이 날카로워서 발톱으로 긁으면 여기 상처가 생겨요. 여기 오늘 생긴 상처. 뭐 아프진 않지만 그래도 손이 싸움꾼의 손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진짜 세게 긁힐까봐 그게 좀 무서운 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키운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고양이 2마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고양이랑 친해지는 방법은 역시 먹이를 주는 거였어요. 제가 몇 개월 동안 서서히 다가가고 친해지려고 해봤는데 결국은 먹을 거에 넘어오더라고요. 역시 본능이란 그런 거죠. 그래서 고양이 사료 주고 사료 다 먹으면 또 부족할 수 있으니까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옆에서 좀 쓰담쓰담도 해주고 고양이를 쓰다듬다 보면은 제 기분도 많이 안정이 되고 좀 우울한 것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고양이는 저한테 가장 올해 들어서 가장 선물 같은 존재예요. 전 지금까지 저희 집이 젖소를 키우는데도 동물이랑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처음으로 제가 인생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친해진 동물이에요. 네, 가족보다 고양이가 친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저에게 아낌없이 조건 없이 잘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냥 보기만 해도 귀엽고 저의 그런 긴장감과 불안감과 그런 걸 많이 완화시켜주는 아이들이거든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사실상 평생 그랬는데 몇 년 전부터 일상생활이 좀 불편해서 정신과에 다니고 약을 맨날 먹고 있는데 사실 약을 먹는 것보다도 약이 효과가 있긴 하지만 고양이랑 노는 게 저를 좀 컴다운 시켜주는 그런 약보다 좋은 치료 방법인 것 같아요. 고양이가 최고야. 고양이 최고. 근데 그거 알아요? 그 정신과 약을 먹으면 식욕이 살짝 줄어들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그때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살이 급격하게 빠지는 건 아니고 되게 서서히 그렇게 빠졌어요. 한 1-2년에 걸쳐서. 그게 좋다고 해야 되는지 뭐 나쁜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살 빠지니까 좋죠. 살이 빠져서 좋은 점은 뭐 어떤 옷을 입어도 잘 맞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예전에 살로 인해서 막 되게 불쾌감도 느껴지고 불편함도 느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살이 빠지면서 싹 사라지니까 너무 살기가 편하고 다시는 살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뭔지 알죠?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간에 매일매일 약을 먹는다는 거는 되게 귀찮고 좀 약이 맛있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입에서 좀 오래 있어가지고 입에서 녹아버리면 쓴맛도 막 엄청 나고 막 인상 쓰게 되고
하루의 시작을 인상 쓰는 걸로 시작하면은 좀 기분이 별로잖아요. 그래서 약 먹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간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간이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제가 중학교 때부터 비염이 있어가지고 비염을 계속 앓고 있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비염약을 맨날 먹었고요. 그거 먹으면 또 졸리잖아요. 졸리니까 또 공부하는데 지장이 되고, 그래서 비염 수술하고 나서 성적이 확 올랐어요. 진짜 신기하죠? 비염이라는 게 그렇게 집중력에도 도움이 안 되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만약에 학생이시라면은 빨리 치료하세요. 그게 진짜 신세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삶의 질이 슉 올라가요. 수직 상승. 그랬고요. 오늘도 약을 그래서 먹었고요. 솔직히 약을 먹는다고 해서 낫는다 이런 기분이 싹 들진 않아요. 약이 잘못된 걸까? 근데 또 안 먹으면 사람이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 진짜 힘들었을 때는 밖에 나가는 것 자체, 그냥 병원 가려고 버스 타는 거,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저는 평생 그랬어요. 평생 그랬다는 건 어렸을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겠죠. 아무도 병원에 절 데려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스스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서야 가게 됐습니다. 사실상 정신과라는 데가, 정신건강의학과라는 곳이 그냥 인식이 안 좋잖아요. 인식이 안 좋으니까 좀 다니는 것도 숨기게 되고 안 말하게 되고. 솔직히 저는 제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 병원에 가서도 사실상 제 얘기를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차도가 없는 거죠. 제 얘기를 하는 순간 저 눈물샘에서 눈물이 폭발해가지고 슉 눈물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말을 못해요. 큰일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도 제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렇답니다. 저는 모든 게 다 비밀이에요. 이제 오늘의 한 일은 그렇게 하고 네, 고양이 밥 주고 고양이랑 싸움을 하고 이렇게 상처를 얻고. 근데 애들이 이상한 게 그렇게 막 나를 이렇게 쳐놓고도 제가 밥을 주려고 하면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와서 냐옹 냐옹 이래요. 이중인격 냐옹인가 봐요. 내가 좋다는 건지 내가 싫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이제 나갈 준비를 했죠. 제가 집에만 있다 보니까 평소에 화장을 또 안 하고, 화장을 할 때도 있지만 화장을 거의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씻지도 않고 히키코모리인가 봐요, 저. 그렇게 지내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생얼로 있으면 못생겨서 거울 볼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화장을 하고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저는 제가 저를 봤을 때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나르시시즘인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좋아해서 제가 예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보든 그건 상관없고 내가 나를 봤을 때 만족스러운 게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솔로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할 일은 제가 2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 외출해서 영상 하나 올리고 또 동생이랑 영화 보고 그 2가지 일을 해야 됐는데, 일단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저는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 와이파이가 빠르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들은 제가 그걸 올리기 위해서 왜 바깥에 나갔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시골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전화 인터넷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뭔지 알죠? 전화 인터넷. KT 회선에서 올해 안에 깔아준다고 뻥치고요. 안 깔아줘요. 평생 안 깔아줄 것 같아요. 거짓말쟁이들. 그것만 돼도 저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 많은 영상을 빠르게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올릴 수 있을 텐데 인터넷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저는 편집할 때도 인터넷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고요. 그래서 편집할 때 쓸 약간의 소스 같은 것도 얻을 수가 없고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빨리 나가고 싶었는데 빨리 나가기 위해서 조금 더 수익성이 있게끔 회사랑 계약을 했는데 회사랑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수익이 더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졌어요. 비용. 기존에 하던 일도 못하게 되고 회사에서도 일이 안 들어오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모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저의 통장 잔고는 심지어 행사를 자주 가다 보니까 있던 잔고도 다 없어졌어요. 벌어놨던 돈이 다 없어진 거죠. 정산을 받은 게 10월 달이거든요. 5, 6, 7, 8, 9, 10 한 5개월 동안 전 돈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정산을 받은 것도 빚 갚고 친구들한테 빌린 돈 다 갚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지금 돈이 없는 상태예요. 오마이갓. 근데 또 일은 안 들어와요. 어떻게 살으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그만둬야 되나? 근데 그것 때문에 그만두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무튼 저희 집 인터넷이 꼬라가지고 저는 평소에도 핸드폰 데이터를 사용해서 영상을 올리는데 문제는 저희 집 데이터가 안 터져요. 특히 제 방에서 데이터가 안 터져요. 그리고 전화도 안 터져요. 진짜 시골에서 이렇게 핸드폰 들면서 터지는 곳 찾는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사실 깡시골에 사는 건 아닌데 여기 인터넷 선도 없고 통신적으로 좀 사각지대예요. 조금 한 10분만 나가도 진짜 잘 되어 있는데 저희 동네에는 안 해줘요.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줘요. 그래서 저희 동생들도 인터넷 제대로 못 쓰고 동영상 같은 것도 되게 볼 수가 없고 그런 상태예요. KT 해줘. 그래서 도서관에 갔는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제가 올리려던 파일이 21기가다 보니까 좀 크잖아요. 그래서 한 60분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30분 있다가 영화를 보러 가야 했어요. 그래서 한 반 정도 올리고 밖에 나갔더니 다시 리셋이 된 거예요. 되게 오래 기다려서 반까지 한 건데 다시 빵이 돼버리니까 진짜 어이가 없었죠. 괜히 시간 낭비를 한 거고. 그래서 내일 다시 가야 되나 하는데 사실 거기까지 가는데도 1시간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데 2시간. 네, 제가 시내에만 살았어도 괜찮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CGV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요. 뭐를 봤냐면 번더스테이지라는 영화 아닌 영화를 봤어요. 그거는 방탄소년단 다큐 같은 건데 뭐라고 해야 되지? 대기실 같은 거? 대기실 영상? 뭐 애들 부상당한 영상?
뭐 이런 거 보여주더라고요. 솔직히 제 돈 주고 봤으면은 되게 돈 아까웠을 것 같은 그거였어요. 제가 보고 싶었던 거는 신비한 동물 사전 그거였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아미여가지고 제 동생이 아미여가지고 같이 보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방탄 팬이거든요. 지민으로 입덕을 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다 팬 됐어요. 그래서 무대 아래서 있었던 일, 월드 투어 하면서 있었던 일, 그렇게 막 재밌거나 그렇게 감동적이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조금 그냥 유튜브로 봐도 될 것 같은 영상? 그런 거였어요. 냉정하게 그랬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BTS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부상을 당해도 얼마나 참고 프로페셔널하게 하는지 그거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으면은 저런 일은 못하겠다. 저는 무대에 서는 거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은근히 좀 나대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나서는 걸 좋아해서 제가 엄청나게 소심한 성격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학창 시절에 뭐 장기자랑이라든지 그런 거 가끔씩 나갔어요. 네, 은근히 관종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재감도 없고 되게 소심한데 관종이에요. 되게 특이한 성격이죠.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활발하면서 그런데 나가는 건 괜찮은데 되게 소심하고 소극적인데 그런 거기 나간다는 게 되게 웃기죠. 그런 성격이니까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다 보고 나왔는데 저를 아는 팬분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팬 서비스가 구리거든요.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뭔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멀뚱멀뚱. 제가 가끔씩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는데 사진을 이 사람이 원하는 건지 안 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보통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낯을 가리시거든요. 긴가민가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진을 같이 찍고 싶어 하는 것 같으면 제가 같이 찍자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으면은 얘기를 못 하겠어요. 낯을 가려서. 혹시나 제가 사진 같이 찍자고 했는데 안 찍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요. 은근히 근데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이응님 아니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혼자 다닐 때는 되게 긴가민가 이 사람이 맞나 아닌가 하는데 저랑 동생이랑 같이 다니면은 100%예요. 동생만으로도 알아봐요. 그래서 동생은 저의 시그니처 아이템인가? 네. 제가 은서랑 놀기라는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은서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친구들이 놀린다든지 친구들이 틀면은 사실 자기가 나오는 영상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틀면은 저도 민망하거든요. 은서는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잠깐 출연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조금 민망하겠죠. 미안합니다, 은서씨.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은서가 좋기 때문에 은서랑 같이 찍고 싶어요. 은서랑 놀기 팩탄까지. 은서는 저랑 10살 차이가 나는 동생인데 제가 조금 정신 연령이 낮아서 그런지 혹은
은서랑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서 그런지 아직도 친구처럼 잘 놀아요. 아마도 제 정신이 조금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은서랑 제일 친하게 놀았는데 그때 은서는 유치원생이었죠. 네, 저는 유치원생의 정신연령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했던 놀이가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야자를 했는데 9시에 야자 끝나고 은서가 데리러 왔어요. 너무 귀엽죠? 은서가 되게 쬐끔했는데 한 5살? 4살, 5살, 6살 그때가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그래서 엄청 귀엽잖아요. 조그만한 애기가 오니까. 그리고 집에 가면은 저랑 제 방에서 자는 척놀이도 하고 또 야광별 놀이, 천장에 야광별 스티커 붙여놓고 연주별, 은서별, 정은별 해가지고 이야기를 제가 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해주는 것도 하고 또 무슨 놀이를 했을까? 또 뭐 학교 같은 놀이? 자 거기 손든 학생 하면 은서가 손을 들고 정답을 맞히는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에 퀴즈 같은 걸 내거든요. 부엌에서 대체케이라는 놀이를 했어요. 저희가 3자매인데 둘째랑은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둘째 동생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지 회의를 하는 거죠. 미안해. 지금은 셋이 잘 지내요. 근데 그것도 한 3년간의 그런 행복이었고 고등학교 가면서 제가 기숙사에 들어가니까 같이 못 놀게 된 거죠. 그때부터 다시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서랑 영화 보고 나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아리가또 맘마에서. 둘째 동생이 이제 추천한 맛집이에요. 아리가또 맘마. 네. 거기 가서 돈까스랑 라멘을 먹었는데 라멘은 제 취향이 아니었고 돈까스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돈까스를 와구와구 먹었어요. 그다음에는 코인 노래방에 갔죠. 코인 노래방에 갔는데 시설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거기에서 은서랑 목이 터져라 오늘 노래를 하고 왔습니다. 은서는 내일도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랑 늦게까지 놀았어요. 네, 제가 살고 있는 당지는요. 버스가 되게 일찍 끊겨요. 저희 집 가는 차가 8시 20분 차가 막차거든요. 8시 20분 차가 막차라니.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좀 불쌍해요. 사실 대학생들 노는데 12시 넘어서까지 놀 수도 있고 10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8시에 차가 끊긴다는 거는 놀지 말라는 거죠. 네, 그리고 택시를 타는 것도 당진에서 저희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가면 2만 원이 들거든요. 되게 멀어가지고. 그래서 택시비도 아깝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 술 먹고 집에서만 놀아요. 아니면 제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가거나 그러는 편이죠. 그래서 코인 노래방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진짜 지르는 노래. 열애중이란 노래를 한 번도 스트리밍 해본 적이 없어서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그냥 불렀어요. 열애중 목이 나갔네요 오늘.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열애중 목이 나갔네요. 오늘 외운 부분은 여기까지. 그리고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도깨비거든요. 2017년 내내 재방송을 했던 내내 그걸 또 봤던 드라마예요.
머리를 그렇게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쏘담쏘담 해주는 거라고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에일리 노래는 기본적으로 다 높잖아요. 이 노래는 천년처럼 너에게 가겠다는 감기 걸렸을 때 목 상태가 완전 안 좋을 때 불렀다고 하는데 굉장히 잘 부르시던데요. 네, 그 노래는 1년 내내 또 상위권, 음원 차트 상위권을 지키고 있던 대단한 노래죠. 도깨비가 진짜 대단했긴 대단했죠. 그리고 은서랑 저는 래퍼예요. 노래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로를 랩으로 잡았어요. 노래방 진로를요. 그래서 같이 랩을 했는데 저는 사실 글자를 잘 못 읽어요.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연습하고 많이 외워야 그대로 할 수 있는데 은서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잘 읽더라고요. 한 글자도 한 박자도 놓치지 않고 타타타타타 딱 예 랩을 잘하더라고요. 역시 제 동생이에요. 근데 노래는 잘하지 못해요. 저희가 다 못해요. 휘파람 파람 파람 Can you hear that? 휘파라바라바라바 뭐 이런 거. 은서가 오키도키요로 마무리를 했는데 가사를 정말 하나도 안 틀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춤도 따라하고. 은서는 은서만의 스웩이 있거든요. 저는 못 따라하겠어요. 은서의 그런 약간 흑인 스웩이 있어요. 부럽다. 저는 몸치, 요즘에 박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몸치, 박치, 음치 몸치, 박치, 음치 거든요. 목이 터져라 부른 거는 아델의 노래를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Hello from the other side 랑요 롤링 인 더 딥을 불렀어요. Rolling in the deep 그거는 계속 You have my inside of your head 이렇게 계속 띵 하는 게 많아가지고 목이 갔어요. 이렇게 코닥 죽었어요. 제가 예전에 지식인에다가 아델 목소리 가지는 법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저한테 다시 태어나라고 하더라고요. 혹은 담배를 피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야 방구야 진짜. Hello, it's me. 그 다음에 가사를 모르겠어요. Hello from the other side. other side인데 other side라고 해야 돼요. 저만의 아재 개그죠. 그리고 뭐를 불렀냐면요. 저는 블링크라 가지고 블랙핑크의 노래를 불렀어요. Forever young 땅똥땅 똥땅땅땅 Forever young 땅똥땅 똥땅땅땅 Forever young 땅똥땅 똥땅땅땅 Forever young 똥땅똥 땅땅땅. 근데 은서가 자기가 모르는 노래라면서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은서한테 노래 고르라고 하면은 또 못 골라요. 은서한테는 결정장애가 있어요. 저도 있는 편이고 제 주위의 친구들도 다 있는 편인데 그래서인지 다른 무리랑 있을 때는 또 결정을 안 하는데 나보다 더 결정을 못하는 애들이랑 있으면은 또 결정을 팍 하게 되더라고요. 다들 그래요. 그래도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심사숙고하는 편. 뭐 하나를 사더라도 모든 종류의 리뷰를 다 보는 편이고 그런 편이에요. 되게 피곤하게 사는 편이죠. 그래서 저랑 은서랑 노래방에서 사실은 버스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코인 노래방에 간 건데 버스를 하다 보니까 놓친 거예요. 그래서 몰라 놓친 김에 조금 더 놀자 해서 1시간 추가
5,000원 추가해가지고 엄청 불렀어요. 오늘 번더스테이지를 봤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노래도 불렀죠. 근데 방탄소년단 노래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진정한 팬이 아니라가지고, 열성적인 팬은 아니라가지고 전곡을 다 알지는 못하는데, 은서는 다 알겠죠? 은서는 가사도 알지만 랩 같은 거는 너무 빨라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전하지 못한 진심을 불렀어요. But I still want you. 그렇다고 합니다. 라타타라는 노래를 보면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라차타가 생각나요. 랄라 이렇게 차차로 신난다고야 라차라차타타. FX의 노래인데 라타타를 생각하면은 라차타가 생각나요. 라타타. 근데 노래의 성격은 진짜 다르죠. 저는 전소연이 그렇게 잘 될 줄을 몰랐어요. 푸듀에서 떨어지고 언프리티 랩스타 나왔을 때도 그렇게 크게 활약을 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프로듀싱 능력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멋져요. 그렇게 해서 집에 10시 반 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집에 와서 하는 일은 바로 눕기. 누워서 넷플릭스 보기. 그거예요. 아마 넷플릭스가 없었다면은 제가 이 집안에서 미쳐버렸을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 TV가 다 거실에 있거든요. 근데 거실은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너무 열려있고, 저는 프라이빗한, 막혀있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좋아하는데, 거실은 너무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큰 TV로 보는 것도 안 좋아해가지고, 네, 시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멀리 있는 걸 잘 못 봐요. 그래서 차라리 핸드폰 가까이서 이렇게 보는 게 낫지, TV는 별로예요. 그리고 TV로 보면은 가족들이 있으니까 건전한 것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건전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마우스도 호러이긴 하지만 굉장히 섹슈얼한 요소가 많아요. 갑자기 그런 장면이 나와서 저는 그런 걸 줄은 진짜 생각도 못하고 본 거거든요. 근데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도 혼자 볼 때는 그런 장면이 있네? 라고 무덤덤한데, 가족이랑 같이 보면은 괜히 안 돼, 안 돼 이렇게 숨기게 되고 그렇잖아요. 진짜 혼자 봤을 때는 별것도 아닌 장면인데,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가족이랑 볼 때는 그냥 TV에서 키스신만 나와도 조금 민망한 그런 느낌이 있죠. 아무튼 그래서 넷플릭스를 애용합니다. 되게 잔인한 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슬래셔 무비도 좋아하고, 이렇게 딱 갈라서 막 이런 거 아웃스에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워킹데드 같은 것도 좋아하고, 저는 귀신은 좀 무서워하는 편인데 몬스터 같은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건 안 무섭고, 또 피 같은 것도 안 무섭고, 그냥 귀신만 무서워해요. 그래서 엑소시즘 이런 거는 못 보고, 그냥 좀비 영화 그런 거는 잘 봐요. 또 뭐랄까,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서 하는 일은 뭘까요? 밤에 야식 먹기? 저희 집은 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다 해먹거든요. 치킨 같은 것도 에어프라이어에 튀겨서 먹고. 그래서 저는 새벽 시간에 뭐 먹는 걸 좋아해요.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먹는 거죠. 나 혼자 치킨 먹고, 나 혼자 닭발 먹고, 나 혼자 다 먹고,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다 내 거. 저는 이렇게 혼자의 삶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혼자가 최고야. 네, 혼자 살아보신 분들은 그 편안함을 알 거 아니에요. 혼자 살면은 이제 모든 사람 눈치를 안 봐도 되고 내 맘대로 해도 되고 막 옷을 안 입어도 되고 옷을 입어도 되고 뭐 정리를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또 옆에 사람 신경 안 쓰고 막 먹고 싶을 때 먹어도 되고 그게 정말 좋아요. 사실 옆에 누가 있으면은 뭐 간식 하나 먹더라도 나눠줘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눠주기에는 제가 너무 많이 먹고 싶고 자주 먹고 저는 솔직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먹는 것보다는 간간히 간식을 계속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까먹는 걸 좋아하는데 옆에 누가 있으면은 그 계속 먹을 때마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안 먹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먹으면은 막 침이 꼴딱 넘어가고 그래서 좀 민망하고 사실 먹고 싶은 게 아니어도 침이 꼴딱 삼켜져요. 괜히. 그래서 되게 민망한데 혼자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성향이 같은 친구들이랑 같이 살던지 진짜 친한 친구랑 룸메이트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같이 살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지금까지 룸메이트들이랑 친하지를 못했어요. 저는 방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애들이랑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랑 친한 초, 중, 고 다 친했던 친구랑 룸메이트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가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걔랑 있어도 말 안 하는 걸 보면은 진짜 제가 같이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구랑. 같이 살아도 혼자 사는 것 같은 느낌? 오히려 가끔씩 만나야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고 그렇게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은 오히려 할 말이 더 없어지는, 더 서먹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인싸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없어요. 인싸로 사는 거는 되게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평생 혼자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솔로인 거겠죠. 사실 빼빼로데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이런 시즌이 되면 괜히 커플이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저도 그렇답니다. 연말을 누군가와 같이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되게 도망 다니는 타입이거든요. 네. 전 누가 저한테 오면은 도망가요. 실제로 누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걸거나 했을 때 전속력으로 뛰어서 도망간 적도 있어요. 진짜 도망의 1인자입니다, 제가. 도망. 진짜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무섭잖아요. 무서워서 아예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도망을 가니까 말 못하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이렇게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 거실 때는 좀 부담스럽지 않게 말 걸어주세요. 네. 이렇게 인사하는 거 뭔지 알죠? 앞에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친구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안녕 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지 헷갈릴 때. 저도 진짜 이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먼저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나 봐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의 썸 타고 싶은 이유를 댓글로 달아달라고 그 이벤트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썸도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게 뭔지 알고 싶어서 여러분의 썸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몇몇 개는 부러운 것도 있고 몇몇 개는 좀 나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썸이라는 것 자체를 타지 않도록 도망 다닙니다. 도망. 연애를 하고 싶은 시기가 있더라도 막상 누가 이렇게 다가오면은 도망가요. 이렇게 도망. 그래서 저는 소개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오면은 안 되니까 내가 가야 돼요. 같이 오든가. 이렇게 오면, 일방적으로 오면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병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병원도 갔는데 전혀 고쳐지는 게 없어요. 상담 치료는 그 근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놓을 자신이 돼 있어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얕게만 파고들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제가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근데 솔직히 이제는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그 원인이 뭔지 저도 잘 몰라요. 기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증상만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 너무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생긴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소한 것들이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 큰 게 되는 거잖아요. 티끌모아 태산.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저의 마지막 일과 잠드는 거 하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정도 찍었네요. 안 돼. 네, 그러면 안녕. 잘 자요. 안녕. 여러분이 듣고 싶은 ASMR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